수학 독서 두 번째 편으로 하누이탑 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하누이탑은 아마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보니까 보통은 그 유치원에서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 손놀림을, 그러니까 손 움직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유치원생을 위한 교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누이탑은 3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원판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은 요즘은 이제 G마켓이나 인터파크처럼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누이탑을 구입해 보면 보통의 경우에 원판의 개수는 8개, 많은 게 한 9개 정도 돼요. 원판의 개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한 기둥에 쌓이는 모든 원판을 이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때 원판을 옮기는데 두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한 번에 한 개씩 이동한다는 것이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옮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을 놓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한 기둥에 쌓이는 모든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하누이탑은 처음에 제가 2005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중등수학 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6개월 정도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었는데 그때 전까지는 사실은 이 하누이탑은 영재 교재로 사용하지 않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의 경우 유치원에서 학생들의 손놀림, 손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교구로 사용했던 것이라서 자료가 없어서 무척 애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개발했던 자료들은 아마 모든 선생님들께 공유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기과학고에서 수학 영재 R&E 프로그램을 할 때 다시 이 하누이탑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기본 하누이탑에 대한 어떤 탐구가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좀 변형하거나 추가해서 변형 하누이탑을 주제로 탐구를 해서 그때 S등급, 스페셜 등급이라고 최고 등급이었거든요. 그 등급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누이탑은 저한테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인데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매년 아주대와 가천대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학 영재 학생들을 가르쳐줬어요. 이 주제로 다. 1년에 보통 8시간에서 많게 16시간 정도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 반응이나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변형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주제긴 하지만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엔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하누이탑은 맨 처음에 프랑스의 수학자인 루카스가 1833년에 하누이탑 문제를 세상에 이제 소개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루카스 하면은 당대는 세계 최고의 수학자로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바로 밝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칼루스라는 예명으로 하누이탑 문제를 이제 써서 세상에 소개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 불과했던 하누이탑 문제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같은 프랑스 수학자였던 드파빌 이 영향이 좀 공로가 좀 있습니다. 파빌이 이 문제가 루카스가 만든 문제임을 이제 밝혀냈고요. 그러니까 다른 수학자도 아니고 당대 최고의 수학자가 만든 문제라 보니까 다른 수학자들이 이게 뭘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하누이탑의 전설을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누이탑의 전설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 하노이에 하나의 사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3개의 다이아몬드 기둥에 64개의 크기가 다른 원판이 금으로 된 원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전설이에요. 근데 이 64개의 원판을 방금 전에 소개한 2개의 원판의 이동 조건을 만족하면서 다른 기둥으로 모두 옮기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
라는 전설을 만들어낸 건지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구의 종말이 온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올까? 근데 만약에 이게 지구의 종말이 오든 안 오든 그러면 64개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데 대략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일단 먼저 그 64개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2의 64제곱 마이너스 1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64제곱 마이너스 1이 지수의 표현인데요. 이 지수 표현의 단점은 수를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긴, 읽기도 어려운, 못 읽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굉장히 긴, 큰 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4개의 원판을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번 옮길 때 1초 걸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초를 붙이면 되겠죠. 그럼 시간이 되겠죠. 근데 이 초를 년으로 바꿔본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5,849억 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 대략 137억 년이에요. 이거에 비하면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너무나 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옮긴다 하더라도 지구의 종말이 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세상이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파비르 덕분이죠. 근데 실제 그 하노이 탑을 이제 탐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탐구해서 그 영재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였어요. 이 주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걸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되는데 이 책을 써놓고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 제 닉네임이 수학해신인데요. 하노이 탑의 이해라든가 원판의 이동 규칙, 그 다음에 원판의 기호성. 이 원판의 기호성은 사실은 이 하나만 알면 원판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모든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최소 이동의 횟수로 옮길 수 있는 규칙이거든요. 원판의 기호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최소 이동의 횟수의 점화식 표현, 이런 이 외에도 몇 개의 아주 많은 동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책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이 책에서는 뭐냐면 수학 탐구를 하는 학생들이 탐구 능력을 신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수학 탐구를 할 때 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름 붙이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상을 기둥이 3개 있잖아요. 이 기둥, 여 기둥, 저 기둥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원판이 있는데 이 원판, 저 원판, 이런 원판이라고 대상을 정확하게 지명하지 못하면 사실은 수학에서는 탐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3개의 기둥을 왼쪽부터 A기둥, B기둥, C기둥, 그 다음에 원판이 현재 4개 있죠. 제일 작은 원판부터 1번 원판, 2번 원판, 3번 원판, 4번 원판. 그럼 원판이 10개 있으면 맨 밑에 10번 원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명칭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기둥 A에 1번, 2번, 3번, 4번 4개의 원판이 쌓여 있다 라고 하고 또 기둥 A는 1번 원판을 기둥 B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붙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앞으로 그 수학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체에서 R&E를 많이 하게 됩니다.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는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모든 학교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수학 탐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대상의 이름 붙이기, 정의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노이 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판의 기호성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기호성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목적 기둥 정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둥 A에 쌓여있는 4개의 원판을 기둥 B 또는 기둥 C 어느 기둥으로 옮길지를 미리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기둥 C로 옮길다고 그랬을 때 기둥 C는 목적 기둥이 되는 거고요. 목적 기둥이 아닌 B는 목적이 아닌 기둥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런 호칭들은 제가 만든 건데요. 일단 목적 기둥을 딱 정하고 나면 원판의 기호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 기둥 정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판의 기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기둥 A에
1번 원판 하나 있죠. 그리고 목적 기둥이 C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1번 원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목적 기둥 C로 바로 가면 되죠. 자, 그런데 기둥 A에 1번, 2번 두 개의 원판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원판을 기둥 C로 목적 기둥으로 옮길 때 1번 원판은 반드시 기둥 B로 가야 됩니다. 목적이 아닌 기둥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1번 원판이 기둥 C로 가게 되면 2번 원판은 기둥 B로 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판을 두 개를 기둥 C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원판이 두 개일 때는 1번 원판은 반드시 기둥 B, 목적이 아닌 기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원판이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개의 원판을 목적 기둥이 C로 옮기기 위해서는 1번 원판은 반드시 목적 기둥이 C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탐구를 거쳐서 이런 원판의 기호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 학생이 만약에 스스로 탐구를 해서 발견할 수 있다면 뭐 천재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단히 뛰어난 거고요. 이 정도의 탐구 능력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영재학이나 과학고에 진학을 하더라고요. 자, 원판의 개수가, 그러니까 기둥에 쌓인 원판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1번 원판은 반드시 목적이 아닌 기둥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둥에 쌓이는 원판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1번 원판은 반드시 목적 기둥으로 옮겨야 돼요. 이걸 원판의 기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판의 기후성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번 원판을 움직일 때마다 이 원판들을, 한 기둥에 쌓인 원판들을 옮길 목적 기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원판의 기후성이 매번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원판의 개수, 모든 원판을 목적 기둥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분들도 원판의 기후성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면 되겠고요. 책을 읽다 잘 이해한다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것도 쓰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건데요. 최소의 동의수를 함수로 정의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좀 함수를 복잡하게 정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최소의 동의수를 예를 들어 최소의 동의수 뭐 AN 또는 BN 이렇게 수열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대문자 T라는 것은 이제 함수인데요. 이거는 타워 오버 하노이, 그러니까 하노이 탑의 영어가 타워 오버의 하노이입니다. 그래서 T를 따왔고요. 그 다음에 출발 기둥과 목적 기둥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 첨자로다가 기둥 A는 모든 원판을 기둥 C로 옮긴다. 목적 기둥을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P, N 두 개의 알파벳을 사용했는데 앞에 있는 P라는 것은 기둥의 개수예요. 기둥을 폴이라고 부르거든요. 또는 팩이라고 부르는데 P를 썼는데 이걸 굳이 써야 되느냐? 기둥은 3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P를 정의한 이유가 나중에 변형한 웨이탑을 하면서 기둥의 개수를 늘릴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4개 이상으로 늘려서 탐구하게 되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 기둥이 4개 이상일 때는 최소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해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정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둥의 개수와 그다음 원판의 개수 이렇게 P와 N으로 따로따로 구분해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TAC 3,1이라는 것은 기둥 A에 있는 모든 원판을 기둥 C로 옮긴다는 거죠. 기둥 개수는 3개 있고요. 원판의 개수가 하나일 때 최소 이동 개수는 1, 2개일 때 3, 3개일 때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둥 A에 있는 모든 원판을 목적 기둥을 B로 했을 때도 기둥은 역시 3개겠죠. 하나를 옮길 때는 1이고요. 2개를 옮길 때는 3이고 3개를 옮길 때는 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잡하기 힘들고 이게 어렵고 복잡해 보면 그냥 AN, BN으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의 표현이라는 건데요. 수학을 탐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안에 숨어있는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둥이 3개인 하노이 탑에서 목적 기둥이 그냥 C로하고 간단하게 써볼게요. 원판의 개수가 하나일 때 최소 이동 개수 1, 2개일 때 3, 3개일 때 7, 4개일 때 15, 그 다음에 5개일 때 31, 6개일 때 63이거든요. 이렇게 하나의 수로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수를 분할해서 쓰면 규칙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1에서 3으로 쓴 거 있잖아요. 그럼 1에다 2를 더한 거죠. 3이라는 것은, 그죠? 그 다음에 7이라는 것은 3에다가 4를 더한 거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4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15는 7에다가 8을 더한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1은 15에다가 16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그죠? 또 마찬가지로 63은 31에다가 32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 수들의 개수는 원판의 개수랑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어요. 그죠? 6일 때는 6개의 합, 5일 때는 5개의 합 이렇게 이런 규칙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2, 4, 8, 16, 32가 모두 이의 거듭제곱이니까 이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좀 더 정확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원판의 개수가 1일 때는 1, 2일 때는 1 더하기 2의 1제곱, 3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자, 4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 지수가 정확히 원판의 개수보다 하나가 적죠. 실제 6개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5제곱까지 합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규칙에 의해서 여기 n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유추할 수 있죠. 자, 원판의 개수가 n개일 때 1부터 2의 n-1제곱까지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걸 몇 급수라고 부르는데요. 몇 급수는 아주 간단한 계산을 거쳐서 이렇게 두 항의 차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 찾아보거나 교재를 보면 되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결국에 n개의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이제 알 수 있죠. 맨 처음에 출발할 때 64개의 원판을 다른 기둥으로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는 2의 64제곱 마이너스 1.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자, 이제 n개의 원판을 옮기는 최소 이동 횟수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알겠죠. 자, 그런데 무엇도 알 수 있냐면 k번 원판이 움직인 횟수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k번이라는 것은 1번 원판, 2번 원판, 3번 원판, 4번 원판 등 각각의 원판이 움직인 횟수를 최소 이동 횟수죠.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힌트로 한번 숫자 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n개의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는 n개의 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나요? 이것도 이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힌트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제일 밑에 있는 원판은 몇 번 움직이나요? 그렇죠? 우아하게 한 번 움직이죠. 그러면 요 1이라는 거는 뭐의 최소 이동 횟수일까요? 그렇죠. n번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예요. 그 반대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1번 원판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데 1번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게 바로 이제 최소 이동 횟수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k번 원판이 움직이는 횟수를 알면 매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 영재학교 예상 문제를 해가지고 요 개념을 이용한 문제를 몇 개를 출제해 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 바라고요. 아주 좋은, 아주 이제 중요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진법과 최소 이동 횟수의 관계를 찾는 건데요. 자, 이거는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진법과 그 원판의 최소 이동 횟수는 서로 완전히 관련이 없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개념인데 이 최소 이동 횟수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정말 많은 규칙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진법 표현에 대한 힌트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최소 이동 횟수가 2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실제 이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꿀 때 각 자릿수를 2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얻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은 뭐냐면 원판의 개수가 4개일 때 최소 이동 횟수는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5잖아요. 그래서 1부터 15까지 각각의 이동 횟수를 쓰고 그 수를 이진법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회 움직이는 동안에 직접 움직이는 원판을 직접 찾아서 실험을 해가면서 찾아 써본 거예요. 그랬을 때 몇 번 이동 횟수에 몇 번 원판이 움직인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이진법 표현을 이용해서. 그리고 원판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기둥에서 어떤 기둥으로 옮겼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나중에 인접통행 하노이탑, 변형 하노이탑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 인접통행 하노이탑에서는 이거를 삼진법으로 바꾸어서 규칙을 탐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기를 권장하는데요. 이게 바로 수학적 창의력이에요. 수학적 탐구의 힘, 수학의 가치, 수학의 의미, 수학의 창의력, 수학적 창의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탐구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하노이 그래프라는 걸 했는데요. 그 최소 이동 경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둥이 3개인 경우는 최소 이동 경로가 유일하거든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기둥이 어디냐에 따라서 1번 원판 반드시 옮겨야 될 그 기둥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이제 최소 이동 경로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경로를. 그러니까 그 경로가 유일함을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걸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원판의 위치에 따라서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순서상은 뭐냐면 맨 첫 번째가 1번 원판의 위치, 2번 원판의 위치, 3번 원판의 위치예요. 예를 들어서 기둥 A에 1, 2, 3번의 원판이 모두 쌓여있다면 1번 원판 기둥 A, 2번 원판 기둥 A, 3번 원판 기둥 A니까 AA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를 볼까요? 1번 원판, 기둥 A에 3번 원판, 기둥 B에 2번 원판, 기둥 C에 1번 원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CBA가 되겠죠. 1번 원판의 위치 C, 2번 원판의 위치 B, 3번 원판의 위치 기둥 A니까 A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 3개의 원판, 기둥 A는 3개의 원판을 기둥 B로 옮길 때 최소 이동 경로, 그 다음에 기둥 A에 있는 1, 2, 3번 3개의 원판을 기둥 C로 옮길 때 최소 이동 경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셰어핀스킨 삼각형이라고 이제 나중에 혹시 탐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경로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두 개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죠?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A는 1번 원판, 2번 원판, 3번 원판이 모두 기둥 A에 쌓여있죠. 그랬을 때 1번 원판을 기둥 B로 옮긴 거예요. 자, 그러면 BAA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번 원판을 옮겨야 되잖아요. 2번 원판을 기둥 C로 옮기겠죠. BCA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 1번, 2번, 3번 원판이 모두 기둥 B로 옮겨지는 최소이동 경로가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만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기둥 C로 옮기기 위해서 1번 원판은 기둥 C로 가야겠죠. 왜냐하면 원판의 기호성에서 3개의 원판일 때 1번 원판은 목적 기둥이 C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C 이렇게 차례대로 옮겨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만에 3개의 원판을 모두 기둥 C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학 독서 활동은 일단 시작은 제가 쓴 책을 먼저 시작을 해보고요. 그 다음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에게 그 좋은 수학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난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찾아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